명사 초청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시스님.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쁘고요. 투자 때문에 바쁜 부분도 있고, 네네. 세무 업무 때문에 바쁜 부분도 있고, 네. 계속 바쁜 게 좋은 거죠, 뭐.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투자 그리고 세무 업무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 활약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버에서 보면은 네. 얼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뭐 집코놈이나 이런 채널에 나가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그로 인해서 연락도 많이 오시죠? 네, 전화 연락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뭐 방송 보고 옛 친구들이 야, 너 이렇게 살고 있었니? 뭐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승현 회계사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 PPT 자료가 무려 24페이지나 돼요. 네. 네,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제목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세무사 자본가의 똑소리 나는 상속증여 절세법. 특히 우리 이승현 회계사님은 부동산 절세 완전 정복 이 베스트셀러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현재 진진세무회계 대표입니다. 제가 이 회계사님 소개만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진세무회계 대표, 베스트셀러, 부동산 절세 완전 정복 저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자본가TV 운영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가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법인 운영, 상가, 주택임대 사업자, 퇴촌, 도토리 펜션지기, 펜션도 운영하세요? 네. 네. 네이버에 좋습니다. 검색하시면 전화번호가 뜹니다. 네, 요즘에 좀 코로나로 힘드시겠지만 좀 이렇게 사람 없을 때 가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에 이제 3일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한국 공인회계사이시면서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을 하셨고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아마 거의 이제 곧 졸업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마지막 학기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똑소리 나는 상속증여세 절세법이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제 공시가격이 올해 공시가 됐잖아요. 근데 네네. 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빠른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가격이 올라서 양도세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유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네네. 공시가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올해만의 트렌드는 아니고 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16년부터 해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증여는 늘고 있고 2020년에 이제 피크를 찍었죠. 2020년 보면은 15만 2천 건이나 있네요. 네.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던 이유는요. 네. 이때 작년에 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렇죠. 거를 이제 19년부터 이야기를 해서 20년에 한 번 더 올렸죠. 세율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 작년에도 한 20% 올랐어요. 공시가격이. 네네. 그래서 지금 2년째 공시가격이 한 20%씩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복리의 마법이 세금에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여를 하게 되는 네네. 이유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여를 하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네네. 한 명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산해서 줄이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네. 오늘 이제 강의를 쭉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네. 이제 일단은 상속과 증여세의 어떤 기본적인 로직 네네.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네.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절세를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 그래서 뭐 절세 10개명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절세 10개명 좋습니다. 10가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증여를 해서 세금을 줄인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는 걸로 오늘 구성을 좀 했습니다. 네네네. 먼저 이제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상속과 증여를 먼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상속은 내가 죽어서 재산이 넘어갈 때 네. 내는 세금이 상속이고요. 네. 증여는 내가 살아있을 때 네. 무상으로 이제 재산을 주게 되면은 내는 게 증여세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증여세는 먼저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증여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 재산이 뭐 아파트를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증여했어요. 네.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이걸 평가해야겠죠.
네. 이런 평가하는 방법들이 또 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평가 방법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평가해서 만약에 이게 뭐 10억이다라고 평가가 됐다면 그게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거고요. 네, 증여재산가액. 네. 그리고 증여세는 10년 동안 이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돼 있어요. 동일인한테 이제 내가 자녀한테 줬다고 하면은 그 자녀한테 준 동일인한테 준 증여재산은 합산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을 합산을 한다. 왜냐하면 이거 합산 안 하면은 어제 주고 오늘 주고 내일 주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렇죠. 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저 이걸 더하고 나서 이제 채무를 뺍니다. 네.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주는데 거기에 전세가 들어있어. 네네. 전세가 들어있으면 그 부분은 빼고 하고 아니면은 뭐 은행 대출이 있으면 그 은행 대출을 승계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대출도 너가 떠가라.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증여에서 빼줍니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증여 대상이 아니니까 뺀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10억짜리를 5억 전세까지 같이 넘겨버리면 네. 5억만 준 거죠. 네, 이 사람이 그렇죠. 5억의 채무를 떠안게 되니까. 받는 사람이 5억 채무를 떠안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채무를 부담하면 그걸 빼주는데 이렇게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되면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그렇죠. 오늘 아마 뒤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부담부 증여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증여세는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런데 양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도세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어느 게 유리한지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빼는 게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공제. 네. 예. 일정 금액은 이제 네. 일단 증여세는 과세를 안 해요. 그게 증여재산 공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6억. 상당히 10년간.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안 내면서 나중에 이제 세금도 절약하는 방법들을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네. 배우자 외에 이제 자녀분들은 성인은 5천, 네. 미성년은 2천 네네.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여기서 말하는 기타 친족은 뭐 예를 들어 며느리 사위, 뭐 이런 거죠. 아, 기타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족인데 네네. 배우자, 자녀, 이 직계 네네. 좀비속을 제외한 옆에 형제, 네네네. 내가 형한테 증여해, 네네네. 아니면 뭐 사촌한테 증여해 이런 네. 것들은 이제 1,0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아, 이게 그 시집 장가 가면 뭐 박서방 오늘부터는 우리 집 식구야. 뭐 며느라 오늘부터 우리 집 딸이다 했는데 그쵸. 아니네요. 예, 세법에서는. 그렇죠. 예, 기타로 들어가요. 기타로. 네, 그래도 이제 기타 친족에는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네. 요 공제액은요 네네. 계열별로 판단합니다. 아, 그게 어떤 자, 뜻인가요? 이게 어떤 네. 의미냐? 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저한테 5천만 원 줬어요. 그러면은 5천만 원 공제액 빠지죠. 그렇죠. 그러면 세금이 없을 겁니다. 네네네. 근데 할아버지가 네. 또 5천만 원을 저한테 줘요. 네네네. 그럼 그것도 세금이 없냐? 네네. 그건 아니에요. 네네. 네, 그건 왜 그렇죠? 네. 직계 존속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는 다 직계 존속이잖아요. 그쪽 그냥 존속이죠. 존속. 이제 그쵸, 위로 그쵸. 그냥. 내 직계 존속들은 네. 이 5천만 원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줄 때 5천 썼으면은 네네. 할아버지가 주는 거 5천은 네.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미 이제 5,000을 계열 의미가 이제 그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네. 아버지가 주고 할아버지가 주고 5천씩 주면은 세금 없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그렇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다 빼고 나서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요. 세율은 1억 이하 10%, 뭐 네. 5억 이하 20% 해서 쭉 늘어나서 30억 넘어가면 50%까지. 네, 요거는 그냥 뭐 계산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네. 이 30억 곱하기 예를 들어 30억을 증여했다. 그럼 30억 곱하기 50%한 다음에 네. 이 누진공제를 빼셔야 돼요. 그렇죠. 공제는 항상 좀 빼주셔야 됩니다. 4억 6천 빼시면은 계산이 나옵니다.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럼 3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네네. 증여했다. 네. 공시가격으로 30억이라고 할게요. 상가를 증여했다. 네. 그러면은 자녀한테 증여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계산을 해보시면 30억이면 지금 40% 세율이죠. 네. 40% 세율이니까 3, 4, 12. 네. 그럼 증여세가 12억인데 누진공제 1억 6천 빼면 10억 4천만 원 나오죠. 30억을 넘기는데 세금은 10억 4천. 그렇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증여세가 그 자산가들한테 무서운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넘어가면 이제
증여 뭐 10억 할 때 5억씩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세금이 되니까. 참고로 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거죠. 그렇죠.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요. 네.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있잖아요. 명의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상가나 토지라고 했을 때는 4%지만 네. 주택은 요새 이제 12%의 네. 지방교육세, 농특세까지 붙으면 뭐 대형은 13.4% 나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 30억이면은 그 3억이 넘는 세금을 내야 이거 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세금을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세금은 중요한 건 증여 받는 사람이 내는 그렇죠. 거라는 거예요. 증여를 받은 사람. 네. 네. 아빠가 아들한테 증여하는데 이 12억에 대한 세금을 네. 자녀가 내야 돼. 뭐 좀 자녀한테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넘기려고 하는데 그 네. 12억이 없으면은 못 받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 12억을 자녀가 보통은 네.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아, 그때 증여세를 내기 위한, 취득세를 내기 위한 재원은 네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첫 번째로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 상가를 받았는데 네. 그 상가에서 월세 받고 이걸로 좀 자립하라고 했는데 그걸 판다고요? 네. 그 12억을 내야 되니까 당장.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아버지 뜻은 그렇지 않아도 네. 12억을 못 내면은 이제 네네. 뭐 압류를 당하기 때문에 팔 수도 있다. 그쵸. 네. 팔았다. 네. 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네. 이게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요? 네. 30억짜리 땅을 받았어요. 네네. 땅을 받았는데 공시가격으로 30억인 거예요. 네네네. 그럼 시세는 50억이야. 그렇죠. 시세는 더 높을 100억일 수 수도 있어요. 네네.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엔. 네. 그럼 그걸 팔면은 네. 아, 너 50억에 팔았어? 이 재산은 50억이었구나. 공시가 30억이 아니라. 네, 원래 50억짜리구나. 네. 그래서 증여세를 50억 기준으로 다시 물립니다. 그럼 50억 기준하면 아까 뭐 50% 해가지고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왕창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뭐 10억 가까이 더 늘어나는 야. 거죠. 그래서 함부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받았을 경우에 팔면은 큰일 난다.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야. 네. 이건 나 세금 내려고 했는데 정말 잘못하다가 그냥 더 폭탄 맞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증여받고 나서는 한동안은 팔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네네.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대출을 받자. 담보 잡혀서.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네.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해요. 네, 그렇죠. 그 여러 군데 합니다. 네네. 그래서 2군데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나왔다. 네네. 그럼 그 평균액으로 증여세를 다시 그렇죠. 가세요. 네. 간평 50억이면은 네. 50억 기준으로 다시 증여세 나옵니다. 아까 30억이었는데 간평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억이다. 그렇죠. 평균값이. 그쵸. 그럼 다시 50억으로 되겠네요. 네. 그럼 증여세 더 내야 되겠네. 그렇죠. 아, 그래서 팔 수도 없고 대출도 못 받아요. 대출은 왜 못 받죠? 대출 받으려면 감정평가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받으시려면은 은행에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 증여받은 거니까 감정평가를 네네. 정식 감정평가 하지 말아라. 아,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내부에서 그 네. 내부 감정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좀 이제 공시 가격 이게 좀 수준으로 강력하게? 해서 대출 금액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도 해요. 네.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건 괜찮지만 네. 감정평가법인에 막 여러 군데 의뢰해가지고 감평을 네. 하게 되면은 은행 감정가액도 이 증여가액으로 봐서 네.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 이제 매각도 못해, 대출도 못 받아. 네네. 그럼 낼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없죠. 그럼 이제 아버지가 고심을 하다가 네. 아휴, 뭐 내가 줘야지 어떡하냐. 그래서 은행에 가서 네네. 밤 새벽 1시에 네. 은행 ATM기에 가가지고 네네. 999만 원씩 인출을 수십 번을 해가지고 네. 이제 이 돈을 마련해서. 현금으로 007 가방으로 이제 갖다 줬다라고 생각을 네. 해볼게요. 이걸로 네. 냈어요, 자녀가. 네네. 그럼 당연히 걸리겠죠. 왜 걸리는가요? 자녀가 네. 그동안 신고된 소득이 없는데 그렇죠. 12억이 어디서 났냐. 네. 당연히 이거는 자금 출처. 그쵸, 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될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걸렸다. 네. 그러면 현금을 추가로 증여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정가를 노출이 안 되는 형태의 대출을 받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자녀가 가진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내는 건 상관없고요. 또 당장 내는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연부연납이라는 거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연부연납이 뭐죠? 이제 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나눠서 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최대한 6년 6번까지 나눠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한 번 지금 내고 네네. 5년 동안 나머지 6분의 1씩 이렇게 네네. 내는 건데요.
요렇게 내는 거는 이제 그 납세 담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담보 없이 이렇게 연변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네네. 그 납세 담보는 이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제공을 해도 되고요. 네네.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대신 제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걸 제공해줬다고 해서 뭐 증여세 발생을 하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제공을 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 담보 제공을 할 게 없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거를 보증보험사에서 이걸 끊어가지고 수수료를 좀 내면은 그 보증보험을 끊어주거든요. 네네. 그걸로 제출을 해서 납세 담보로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렵네요. 이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전부 언제까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떤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뭐 이걸 적용하는 게 증여를 하고 나서 뭐 증여세 신고는 전후? 예. 요거는 뒤에 나옵니다. 네네네. 네. 뒤에 나오니까 한번 네.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회계사님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또 그 유튜버계 아이돌이신 제네시스 박님이 또 초청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영광이었고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아까 상담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화를 사무실로 하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네네네. 일단 증여와 관련된 지금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뭐 상담을 해서 좀 검토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이메일로 네, 증여 관련 네. 상담입니다라고 이제 좀 보내주시고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연락을 드려가지고 상담을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이걸 하고 나니까 유튜브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그 회장님 보셨잖아요. 마이크 하나, 요 카메라 하나 이거면 끝납니다.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딱 잘 갖춰놓은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고정 댓글로 자본가님 자본가 TV 채널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해 하시다가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이제 새로운 영상 우리 회계사님이 찍으시면은 뿅 하고 뜰 겁니다. 네. 그거 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가급적 메일에다가 증여 관련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좋겠고 특히 메일 제목에다 적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우리 절친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히 자본가 이승현 회계사님께 큰 감사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해볼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